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이제 그만 그 일을 놔줘. 경자가 내뱉은 이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경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리라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5세 한지혜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오랜 시간 근무했고 몇 년 전 은퇴해서 처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와 교대 근무를 반복하며 남편과의 삶을 지탱해 온 세월이었죠. 결혼한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저는 늘 한 가지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학문에 정진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평생 지켜온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박사까지 진학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남편의 학문적 열정과 비전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 막 취직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쳤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제가 늘 남편에게 하던 말이었죠. 그렇게 저는 새벽 근무를 나가며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고 논문을 쓰며 바쁜 날들을 보냈지만 가끔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남편의 학문적 성공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행복은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 저는 오래된 친구들과도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최경자입니다. 최경자는 저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 오랜 시간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죠. 저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자는 제 남편과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함께 만난 적도 많았고 서로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잘 지내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선 경자가 남편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는 불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경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 불편한 마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어제 얘기한 대로 하자. 진심으로 고마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경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자가
왜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지? 단순한 일 때문에 그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경자는 제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제 그만 놔줘. 경자가 내뱉은 이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경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고 몸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헌신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경자가 모든 걸 밝혔다니 이제 너는 숨길 이유가 없어. 남편은 차가운 말투로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저는 사실 요 근래 경자와 남편 사이에 작은 이상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넘기곤 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경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경자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경자는 남편에게 이상하리만치 애정을 담은 눈빛으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지혜야, 남편 참 똑똑하고 멋있다. 너 정말 복받은 거야? 경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지로 웃으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자는 그 후로도 남편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경자는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있을 때도 두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남편 또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연구 때문에 바쁜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귀가한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묻자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며 논문 작업이 늦어졌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결정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경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경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의 균열을 일으키는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오해와 불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매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그 무엇보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시댁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끊어질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한 후부터 늘 효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야,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며느리야. 그 말이 제게는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번 돈으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반찬을 챙겨드리는 일이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불평 없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시부모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지혜야, 요즘 왜 반찬을 가져오지 않니? 우리 이장님 댁며느리는 매주 정성껏 해서 가져온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나지막한 꾸짖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이라니 지금 내 상황을 아시기나 하실까?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지만 차마 그분들께 남편과의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억지로 미소를 띠며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시부모님 댁으로 반찬을 챙겨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끓어올랐지만 제 손은 여전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요즘 얼마나 바빴길래 이제야 왔니? 어머니의 말투는 걱정스럽다기보다는 나무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내 남편은 잘 있니?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실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잘해야지. 널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떠났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가족은 저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화나게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남편은 어디서 뻔뻔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왜 나는 여기서 여전히 희생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제가 계속 시댁을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시댁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니에게 평범한 안부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네 남편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더라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면서도 부모님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거야?
나만 계속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점점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계속해서 혼자 이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하는 날들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어딘가 남아있을 평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일부러 불을 환히 켜놓고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전혀 미안함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차려줄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밥이라니, 내가 정말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비어있는 것처럼 멍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40년 넘게 그를 위해 매일 밥을 차려온 제 손이 오늘도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이 사람에게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고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남편 앞에 섰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 음식은 최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최고라고?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한 이 모든 세월이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였나? 남편은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냈어? 집은 깔끔하네. 역시 당신이 잘 챙겨놨구나.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쌓여있던 분노를 폭발시킬 것 같았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웃는 그의 모습이 더없이 뻔뻔하고 괴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역시 당신 요리는 최고야. 그러고는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이제 가야겠어. 경자가 기다릴 거야. 그 말에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가긴 어디 가? 여기 왜 왔는데? 밥 먹으려고 온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냐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온 거잖아. 당신 음식이 그리웠어.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웠다니, 내가 떠난 건 내 선택이었잖아.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날 우롱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초라하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저 자신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다가 밥을 먹고 나간 뒤로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와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말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그가 떠올랐고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이제는 뭘 하자는 거지?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게 내가 받을 대가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던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제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밥 먹으러 집에 왔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사람 지금 최경자 집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 밥이 먹고 싶다며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경자한테 가더라. 제 말을 들은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혜야. 너 어떻게 참았어? 윤정의 말에 저는 오히려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어, 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윤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잘 알아서 이러는 거야. 너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아. 내가 이렇게 혼자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제 마음이 한순간에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이용당한 걸까? 이 모든 세월은 다 헛된 걸까? 윤정은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혜야,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내 자신부터 지켜야 해. 내가 이대로 계속 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뻔뻔해질 거야. 윤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SNS를 확인하던 중 최경자가 올린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최경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둘은 밝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고 사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을 송곳으로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짓밟는 거야? 저는 분노에 휩싸여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세상 앞에서 행복한 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일은 다 헛수고였던 거야? 결국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가 있어? 눈물이 터졌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제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어떤 고통을 겪든 상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최경자가 올린 사진을 본 이후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최경자의 행동은 단순히 저를 배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제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 저를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새벽까지 도시락을 준비하며 시댁까지 챙겼던 제 삶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저에게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스스로를 잃어가며 만든 허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뭘 얻었지?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준 걸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습니다. 시간, 노력, 사랑, 그리고 제 모든 꿈까지도요. 하지만 그가 제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끝없는 혼란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해.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제 삶에서 혼자서 길을 찾는 건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오랜 동료였던 은숙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은숙 언니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언니, 나 이혼을 해야겠어. 은숙 언니는 잠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잘했어. 지혜야,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언니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언니에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최경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 집을 나가면서도 시댁을 챙겨야 했던 제 상황, 그리고 SNS에서 그들의 사진을 보고 느낀 치욕까지. 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충분히 그동안 참아왔어. 이제는 내가 이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해. 은숙 언니는 바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인데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야. 내가 그동안 희생했던 것들을 되찾아야 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한 날, 저는 차마 집을 떠나기 전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다녔습니다. 내가 정말 이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었던 모든 굴욕과 아픔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깔끔한 분위기와 차분한 목소리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혜님,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외도와 집을 나간 후의 상황, 그리고 SNS에서 본 최경자의 사진까지 그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지혜님이 그동안 기여하신 부분과 남편분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있구나. 변호사는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 내역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특히 한지혜님께서 직접 기여하신 부분,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득이나 시댁에 제공하셨던 금전적인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시댁을 챙겼는지 돌아보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랍을 뒤져 결혼 생활 동안의 각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시댁에 보낸 송금 기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제 삶의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했다. 그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직접 연락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가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우리가 각자 살면 되잖아. 그의 말에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각자 산다고? 당신은 이미 당신 방식으로 살아왔잖아. 나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고 지금까지 내 노력을 무시하면서도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최경자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겠지? 그녀의 뻔뻔한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경자, 넌 내 친구 아니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짓밟을 수 있어. 당신들이 뭘 하든 이제 내 삶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 최경자는 조롱하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네가 이해 못할 만큼 진심이야.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히고 재산 분할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댁에서 저의 이혼 결심 소식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문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혜야, 너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거니? 우리가 너를 그렇게 아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신이라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가정을 지켰는데. 하지만 저는 억울함을 참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남편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이라니? 그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렇게 잘 참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어머니의 말은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도 제가 시댁까지 챙겼던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우리는 네가 시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걸 원치 않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냥 이혼 같은 건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니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며칠 후 남편과 재산 분할 문제로 마주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해온 재산 내역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이라고? 우리 재산은 내 강의와 칼럼 덕분에 모은 거 아니었어?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시댁까지 챙겼는데 그걸 이렇게 부정하다니. 저는 변호사와 준비한 자료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가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때 나는 시댁에 용돈을 드리고 반찬을 챙겼어. 그리고 이 집 대출금도 내가 내 급여로 갚아나갔던 거 기억 안 나? 남편은 말없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잖아. 당신이 이혼을 원했으니까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나눌 수는 없어. 남편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호사마저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로 재산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최 경자가 남편과 함께 법적 문제에까지 개입하며 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경자는 공공연히 저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최경자,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내 친구라고 믿었던 네가 날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더 이상 네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될 거야. 그래도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 결국 법적 절차는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와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완전히 남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최 경자 역시 제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 삶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홀가분함과 함께 기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이 차라리 제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혼자만의 하루, 저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밀려와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공원을 거닐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계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구나. 나는 왜 이런 것조차 모르고 살았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지? 이 의문은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를 넘어 제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그의 학업과 경력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시댁에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빚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 그 다짐을 한 후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색을 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업에 참석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얀 캔버스에 색을 채우며 저는 오랜만에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 그 모든 감정이 물감으로 표현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요가 매트에 앉아 호흡을 조절할 때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늘 남편과 시댁을 챙기느라 제 몸과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가를 통해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취미와 여가를 통해 저는 점차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제 감정을 발견하고 제 몸의 필요를 느끼며 무엇보다도 제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한 희생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를 유지했을 뿐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을 세상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묶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 의무감과 죄책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떨쳐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저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댁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을 믿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은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와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느꼈던 혼란과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홀로 서기를 배우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외로울 것이고 가끔은 과거의 추억에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해방감, 요가를 하며 느꼈던 평화,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감각.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